10년간 론스타 참으로 지겨웠습니다. 결국 어제요, 이 론스타에 대해서 론스타가 인수했다가 매각하려고 하는 부분을 지연시켰다고, 이자 포함 3,100억을 갖다가 물어내라고 국제투자 분쟁 해결기구 ICSID가 판결했습니다. 자, 이 ICSID라는 것은 한미 FTA를 체결할 때 저는 그거 반대했어요. 투자자 국가 분쟁, 그러니까 투자자 국가 분쟁이라고 인베스터하고 이 스테이트, IS, 거기에 디스퓨트, 분쟁 또는 이 클레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ISD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한미 FTA 때 넣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국가의 방해로 외국 투자자가 이 해당 국에 투자한 내용이 그 나라 정부의 방해로 손실을 입었을 때 이 손실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가서 해결한다는 게 ISD 조항이었습니다. 이걸 넣었죠. 저는 그때 한미 FTA 때 이 조항을 넣었다가는 나중에 당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결국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라는 ISDS를 걸었죠, 론스타가. 근데 이 론스타가 참으로 뻔뻔한 겁니다. 자,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남들이 다 하는 소리 하지 말고요. 자, 론스타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론스타가 왜 한국에 와서 IMF 때 외환은행을 사게 되었는가? 론스타는 이 외환은행 매각으로 얼마나 이득을 받나? 또 여기에 개입된 관료들은 어떤 문제가 있나 하는 것들을 제가 직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론스타는요, 이 미국의 이 텍사스에 기반을 둔 헤지펀드죠. 그래서 그 사모펀드 중에서도 헤지펀드에 속하는 론스타, 외형상으로는 벨기에에 국적을 두고 있어요. 2003년 외환은행을 지분을 51% 경영권을 인수했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처음에는 HSBC 홍콩은행에다가 팔라다가 나중에 외환은행에 이걸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생기니까 한국 정부가 이제 IMF나 미국 재무성 등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은행을 해외 매각하라 해서 코메르츠 방크라는 회사에 매각을 했다. 그 다음에 코메르츠 방크가 론스타에다가 외환은행을 매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론스타는 이걸 들고 이제 팔려고 엄청 튀겨먹고 팔려고 했던 거예요. 자,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때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외 자본을 유치할 때 독일의 코메르츠 방크라는 회사가 정상화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 정부도 정자해서 참여하라 이러면서 한국 정부까지 정자해서 외환은행을 갖다가 코메르츠 방크가 인수했다가 외환은행이 빌려준 돈들, 현대건설그룹에 빌려준 돈들이 줄줄이 부실화되면서 돈을 더 내놔야 될 거니까 정부도 코메르츠 방크도 팔라 그럽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 보고 사라니까 아무도 안 사는 참에 2003년에 미국의 사모펀드가 이걸 갖다가 인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 은행법에는 해외 은행 또는 국내 금융기관과 합작한 투자자, 금융자본만이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는데 예외로 BIS 비율이 8% 이하인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예외 인정을 받아서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다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 론스타가 이 김대중 정권 때 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했다가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론스타가 그걸 또 팔아먹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론스타 뒤에 김대중 노무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간에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 론스타가 사실상 이 외환은행을 사는 걸로 관계가 됐고, 그래서 김영빈이라는 김대중 측근이라는 인물, 김현장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중간에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결제한 가장 큰 일이 외환은행 매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겉으로 살 사람이 없어서 왜 론스타한테 넘겼고 그걸 승인해 줬고 또 론스타가 그거를 갖다가 지금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하게 된 과정에는 청와대 로비 의혹이 끝없이 떠올랐다. 그래서 론스타를 팔아도 너무 헐값에 팔았다. 완전히 헐값에 매각해서 결국은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고위 고급 관료와 경제관료, 법조인들이 다 공모한 거 아니냐. 론스타 측 변호인이었던 이용우는 대법원장이 되었고 또 론스타 코리아의 유연이라는 사람의 영장도 당시 기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론스타라는 부분이 지금 당시 보면 헐값 불법 매각 사건으로 몸통으로 지배되어 수배되어 있던 스티븐 리라는 사람이 론스타가 청와대에 돈 좀 갖다 바르라고 했다고는 말을 자기가 했고요. 또 당시 한나라당 측의 야당에서는 론스타 사건은 청와대의 개입이 매우 짙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론스타는 얼마의 외환은행을 샀느냐? 1조 3,834억을 지급하고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신주 1조 원을 갖다가 인수하고 코메르츠 방크와 정부 지분 3천억을 매입했다. 총 들어간 돈은 1조 3천억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갖다가 팔 때는 어떻게 팔았느냐? 5조 원대 중반에 팔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매각이. 그래서 4조 2천억을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2003년 8월에 1조 3,834억에 인수해서 12년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사들이게 했다. 그래서 4조 2천억을 벌어먹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론스타가 살 때도 살 자격이 없는 회사에다가 은행을 팔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매각할 때도 사실상 완전히 먹튀를 해먹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결국 4조 2천억이나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4조 2천억을 벌어먹게 만드는 거. 이건 처음부터요. 김대중 정권이 코메르츠 방크에다가 사도록 해가지고 잠깐 보관했다가 이제 론스타라는 데 뻥 튀기게 팔게 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코메르츠 방크가 맡았던 거는 일종의 이 중간에 보관 역할만 수행했다고 봐요. 처음부터 코메르츠 방크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얼마를 벌었느냐 할 때 4조 2천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4조 7천억의 총 수입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매매 차익하고 배당까지 합치게 되면 그러면 론스타는 이번에 3조 1천억을 더 배상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조를 벌어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IMF 때 은행 하나가 망하고 그 망하는 은행을 살린다는 취지하에 론스타를 끌어들이고 론스타가 이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수해서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되팔면서 그것도 한국 회사에 되팔았어요. 5조를 땡겨 먹었습니다. 한국은행과 한국 정부에서 5조를 땡겨 먹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호구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아까 이용훈 대법원장 같은 사람도 연루되었지만은 추경호 부총리, 김주영 금융위원장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당시 론스타 매각에요. 이 경제라인, 형 경제라인의 핵심들이 다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론스타를 매각하는 과정의 핵심 결제 부서에 그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고요. 현재 총리인 한덕수는 당시 론스타를 매각할 때 론스타의 변호사였던 한덕수는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현장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2006년에는 노무현 정권 때는 감사원의 론스타 특별감사 때 경제부총리였어요. 자, 그는 당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사실상 파산했을 거라면서 론스타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자, 하나은행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를 가지고 협상을 할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경호 현 부총리,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이라. 자, 이들은 과거에는 국익을 위해서 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론스타는요, 과거 좌파 정권과 또 그 좌파 정권에서 영혼 없이 관료를 하면서 권력의 항배의 방향을 눈치채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보신이나 돈 챙겨 먹는 것을 노렸던 이 한덕수, 추경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5조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론스타가 10년 만에 5조를 챙겨 먹었고, 결국 론스타가 10년간에 4조 7천억을 챙겨 먹었고, 그리고 그걸 헐값으로 산 걸 아주 고가의 매각에서 4조 7천억을 튕겨 먹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윤 정권까지 10년을 소송을 끌고 와서 또 3천억을 더 챙겨서 5조를 채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 대해서요, 한국의 그 잘난 금융 관료들이나 고위 관료들은 전부 이 론스타가 챙겨 먹는데 일조했지 반대하고 몸을 던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론스타는요, IMF를 빙자해서 정치 권력이 뭔가 뒷거래를 하고 그리고 이 헐값에 매각시키고 그들은 그걸 시간을 기다렸다가 곧바로 이제 고가에 팔아서 먹튀하는 그런 이 사기 행각에 일조했다는. 자, 한국 정권과 경제 관료들 다 자살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요, 이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